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삶을 위한 권력 만들기. 오늘은 17강 상호 주관적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력 균형만으로 협력이 이루어질까요? 협력을 위해 국가와 시민사회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고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에스모글로의 좁은 회랑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체크 앤 밸런스가 이루어질 때 서로 번영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의 균형만 있다고 해서 저절로 협력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힘의 균형 말고 어떤 조건이 협력을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사회 간에 어떤 조건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까요? 국가와 시민사회 간에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바람직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중요한 과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 이후에 우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국가와 시민사회 간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국가주의적인 의식과 의존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제도적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 의식과 이념적 구조의 문제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굉장히 강한 국가주의와 관료주의가 지배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연유로 사람들은 국가를 단순히 행정기구나 정책 수행의 파트너로 인식하기보다는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중심 주체로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권력의 주체가 되는 경험이 대단히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의식 구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요구와 저항의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시민들은 국가를 향한 요구와 저항에는 익숙하지만 스스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체라는 인식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사회가 단순한 압력단체로 기능을 하고 국가와 협력적 관계 형성이 대단히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즉, 국가를 주체로 보고 시민사회 스스로는 대상화시킴으로써 대상이 할 수 있는 것은 요구와 저항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오랜 동안 고착화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 이런 의식구조에서는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수평적인 파트너, 협력적인 파트너라고 하는 의식을 형성하기 대단히 어려웠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실 거고요. 두 번째는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성입니다. 시민들은 국가가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시민사회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거죠. 국가 개입을 전제로 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역에서 작은 문제 하나라도 행정이 개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해 가려고 하는 노력, 마음 자체를 내기 어려운 것이 실정 아닙니까? 세 번째는 연관해서 주권자 의식이 부족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은 단순히 국가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국가를 관리, 통제하는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을 하면서 시민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시민사회 간 관계를 정상화하고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낡은 국가주의적인 의식, 낡은 국가 중심주의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계의 질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질적 전환은 일방적이고 의존적인 관계에서 상호 주관적인 관계로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결정하고 한쪽이 따르는 것이죠. 의존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주체가 되기보다는
상대가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호 주관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고 논의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호라고 하는 건 서로,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을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서로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함께 조율하면서 맞춰가는 관계를 상호 주관적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국가와 시민사회가 일방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로부터 상호 주관적 관계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의 주체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민이 권력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단순한 청원이 아니라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공론장이나 주민참여 예산이라든가 정책 제안 플랫폼 같은 것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겠죠. 두 번째는 국가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국가는 조정자의 역할을 강화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에서 벗어나서 국가, 시민사회, 시장 간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역량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국가가 주도하고 시민사회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국가가 보조하는,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민사회가 직접 운영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 방식을 변화해서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확장하고 법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사회 내부 개혁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되죠. 그래서 공공성을 갖춘 조직 운영, 신뢰받는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시민사회 역시 공적인 역할을 하는 한 공적기관인 것이죠. 그래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내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념적인 색깔을 줄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초당적이고 초이념적인 협력 문화를 시민사회가 주도해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 동원 역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축소하고 민간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독립성을 강화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국가 시민사회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국가 의존적 태도와 인식이 지속되는 한 상호 주관적 관계를 형성해 가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의 역할은 조정자로서 변화돼야 하고 시민사회는 정책 설계와 실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시민을 정책 형성의 공동 책임자로, 협력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와 시민사회 간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핵심적인 조건과 과제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협력을 위한 조건을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력을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권력 균형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 권력 균형만으로는 되지 않고 서로 간 관계에 대한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압도적인 우위로부터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힘의 균형과 견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관계의 질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로부터 상호 주관적인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통해서 관계의 질적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상호 주관적 관계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다소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강의가 의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